대한 자명한 진술. 그러니까 자명한 진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걸 이제 자명한 진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다는 반응을 얻게 된다.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즉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입으로 표현해 준다는 뜻입니다. 요걸 한번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유희담 선생님 다시 교재 보시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네. 네, 예문 읽어줍니다. 자, 대부분의 시작. 네모 이거 저기 뭐 감각에 대한 자명한 그렇죠. 예. 진술 있죠? 네,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다는 반응을 얻게 된다. 네, 예문 읽어줍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손이 다른 손보다 더 가볍다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풍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감정을 확인할 때 얼굴이 쉽게 붉어집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물소리가 매우 이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느낌을 인지하면서 완전히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낄지 의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트랜스 음성으로 읽어줘야 돼. 자, 트랜스 음성은 뭐냐면은 좀 중저음의, 즉 낮은 톤의 굵으면서도 약간 큰 목소리가 돼야 돼요. 자, 낮고 큰 소리. 자, 낮은 중저음의 큰 소리, 그리고 좀 느린 목소리, 천천히, 네. 속도가 좀 천천히 느린 속도로 중저음의 큰 목소리가 돼야 트랜스 음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손이 다른 손보다 더 가볍다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장하고 이제 트랜스 음성이 좀 달라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풍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감정을 확인할 때 얼굴이 쉽게 붉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소리가 매우 이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느낌을 인지하면서 완전히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낄지 의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목소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조성기 약사님이 이걸 다시 한번 트랜스 음성에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시 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손이 다른 손보다 더 가볍다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풍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감정을 확인할 때 얼굴이 쉽게 붉어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물소리가 매우 이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나는 당신의 느낌을 인지하면서 완전히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낄지 의문입니다. 네. 이게 이해되시죠? 네. 의식적으로 이제 목소리 연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시간을 활용하는 자명한 기술. 이것도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차피 체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뭐 되자마자, 너무 빨리, 조만간, 뭐 이런 시간에 대한 접속사나 부사를 활용하면서 진술하는 거죠. 요거 우리 남우현 박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조만간에 당신의 눈은 감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두통은 당신의 내적 체계가 그것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자마자 지금 떠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조만간 당신은 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만간에 당신의 눈은 감기게 될 것입니다. 이 조만간에 너무 빨리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자, 이런 시간 접속사를 쓴다. 시간 부사를 쓴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자, 모르기, 행하지 않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에릭슨 화법인데요. 일단 뭐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어떤 강요하거나 지시받는 느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네.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강구성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을 꼭 뜨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지만 스스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지만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게 될 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 손이 먼저 올라갈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냉장고를 바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구경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트랜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체면을 걸 때도 지금 바로 체면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체면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네. 지금 바로 눈을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뭐 충분히 편안한 기분을 느낄 때까지는 눈을 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상담할 때. 되게 편하네요. 그렇죠? 뭐 뭐든지 말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굳이 말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점의 주인이 또 손님한테도 꼭 물건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는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쇼핑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구매를 하고 싶다니까요. 맞아. 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네. 자, 체면에 대해서 너무 체면에 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체면에 걸려야 된다는 부담이 커질수록 오히려 체면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에 걸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굳이 체면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체면 단어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체면보다는 오히려 편안해지겠다. 편안하게 긴장을 풀겠다. 그것도 아니면은 과거에 가장 편안한 기억이 언제였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친구랑 대화할 때, 친구랑 술 마실 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혼자만 산책을 할 때 그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편안한 기분에 빠져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은 무념의 상태로, 예, 그냥 편안하게 잠자기 직전에 그냥 마음을 비운 그런 상태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굳이 체면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이거 잘 유도를 해야 돼. 이거 많이 써야 돼. 우리 체면 유도할 때. 뭐 우리 약사님처럼 또 건강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마음에 부담 내놓게 몸 하지 않아도 괜찮다. 몸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런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기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유희담 선생님이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곧 손가락이 저절로 약간 움직이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은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느낌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잘 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친 꿈을 꿀지 모릅니다. 당신은 흥분되는 꿈을 꿀지 모릅니다. 온화한 꿈을 꿀지 모릅니다. 무료한 꿈을 꿀지 모릅니다. 꿈을 기억할 수 있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 수준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게 합니다. 따라서 내일 이 시간까지 당신은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의 오른팔이
위로 올라갈 때는 왼팔이 위로 함께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반응이 오든지 간에 다 포괄을 하고 있죠. 네. 당신은 왼손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오른손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왼손이 움직여도 좋고 오른손이 먼저 움직여도 좋다는 거죠. 네. 왼팔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팔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왼팔을 따라 오른팔이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팔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오케이죠. 네. 다 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릭슨 체면의 특징이 그래요. 뭐 A도 좋고 B도 좋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것도 다 예스라는 거. 예스. 네. 모든 걸 포함을 시켜버려. 포괄을 해버려. 그래서 내 남자 입장에서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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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하다 보니까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면을 걸 때도 자,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깥 소음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실내의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바깥에 뭐 모든 어떤 귀를 기울여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우리 선생님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은 트랜스에 들어가기 위한 전조 상태이기 때문에 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깥에 집중도 좋고 뭐 이것도 다 좋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잡념이 생길 수도 있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에 집중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에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적인 어떤 일에 집중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야? 과거, 현재 뭐 다 그냥 포괄을 해버리는 거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점점 제 목소리에 집중이 되면서 더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괄을 해놓고 몰아서 집중을 시키는 거죠. 뭐 하여간 에릭슨 공부를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통합하기 우리 약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담자의 저항 심리조차 트렌드로 들어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의 일부임을 말하고 통합하는 것. 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최면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마음은 오히려 최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보다 쉽게 최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창문 바깥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들은 당신의 이완을 촉진하고 트랜스로의 진입을 보다 쉽게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눈을 뜬 상태에서 최면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당신의 이완을 더 깊게 할 것이며 최면에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내담자의 체면에 대한 저항 심리를 오히려 체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통합은 다른 말로 이제 연결하기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저항 거절의 심리를 연결을 시키는 거지 체면으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문은 뭐냐면 당신 지금 스스로 체면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이죠.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마음은 오히려 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보다 쉽게 체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체면에 잘 들어간다고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 창문 바깥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창문의 바깥 소리 소음이에요. 소음에 집중하고 있는 게 오히려 체면에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한 소리들은 당신의 이완을 촉진하고 트랜스로의 진입을 보다 쉽게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빗소리가 안 나지만은 창밖에 빗소리가 막 난다. 자, 당신은 지금 창밖에 빗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창문 밖의 빗소리는 당신의 이완을 더 촉진시키고 트랜스로의 진입을 보다 쉽게 이끌어낼 것입니다. 실제 우리 그 버스 타고 갈 때 버스 밖에서 막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네. 빗소리 들으면서 잠잤던 기억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아마 당신은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도로 위를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처럼 지금 바깥에 내리는 그 빗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당신의 이완을 더 촉진시키고 빠르게 트랜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어쨌든 바깥의 소음을 오히려 체면으로 연결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통합을 해라,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일단 우리 나무현 박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할 때까지 여기 말씀하신 네,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당신은 준비될 때까지 트랜스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신의 의식이 준비될 때까지는 트랜스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의식이 준비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신의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는 여전히 손이 닿지 않을 것입니다. 자,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당신 편안한 기분을 느낄 때까지는 트랜스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심호흡을 할 때까지는 눈을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저를 충분히 믿고 신뢰할 때까지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충분히 믿고 신뢰할 때까지는 하지 않았죠.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고 신뢰하게 되면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상점에서도 이런 원리죠.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를 때까지는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뭐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서 구매를 하십시오. NLP 강의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NLP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NLP 교육에 참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1회 무료 상담을 해보시고 상담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는 상담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체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체면이 얼마나 무의식적인 변화에 효과적인지 납득하실 때까지는 체면 상담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 네, 맞아요. 자, 한번 그 문장 만들어 봐봐요. 타로 상담이 어떤지 알 때까지는 상담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번 해봐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마음의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타로 상담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거는 좀 그거보다 이렇게 돼야지. 타로 상담이 우리 선생님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확신할 때까지는 네. 확신이 들 때까지는 타로 상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사주 상담이 얼마나 통계학적으로 검증된 정말 도움이 되는 상담인지 납득하실 때까지는 사주 상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꼭 하라는 것 같은 느낌. 그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이제 안 건강 상담도 우리 체질별 건강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납득하실 때까지는 굳이 건강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에. 체질별 건강 상담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것을 납득하시고 시작해라 이 말이죠. 예. 이 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갖고 자꾸 달달달 맨날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말하는 화법이나 이런 거. 중요해요. 네. 저는 이 합법을 많이 쓰죠. NLP 세면 치료가 우리 선생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신이 들 때까지는 굳이 상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일단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요. NLP 체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람을 땡기네. 그래, 말 한마디가 뭐 사람 마음을 뭐 놓았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말 때까지는 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잘 좀 활용하시고요. 네. 그 다음 분할하기 합니다. 분할하기. 분할하기는 우리 강고 선생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안 보이면 앞쪽으로 오셨죠. 다 보이세요? 당신은 정말로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의 마음이 내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겁니다. 당신의 의식의 마음은 주위의 소리나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주의가 집중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의식의 마음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 궁금해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의 마음은 동시에 이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트랜스의 체험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의식의 마음이 트랜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무의식의 마음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마음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체험이라도 당신에게 적절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당신은 트랜스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이미 트랜스로 들어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당신이 거기에 앉아서 이것이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당신이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미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뭘 분할을 했죠? 바로 의식과 무의식을 분할을 했죠. 자, 마음은 의식, 무의식 분할하면 의식은 어떻고 무의식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당신의 의식은 주변의 소리나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가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의식은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체면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한 사람, 당신의 의식은 체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체면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체면에 들어가지 못하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의식은 점점 깊은 이완감을 느끼면서 깊은 내면의 세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 이렇게 이제 의식, 무의식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 보면은 또 우리 자아에 보면 여러 자아가 있잖아요. 뭐 어린이 자아도 있고 어른 자아도 있고 뭐 또 어버이 자아 이런 여러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당신의 어린이 마음은 얌전하게 좀 착한 행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당신의 어른 자아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또 비판적인 어버이 마음은 실수하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당신 마음을 다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구분할 수도 있겠죠.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그 자로 보면 이드가 있고 뭐 슈퍼 에고가 있고 뭐 에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드의 마음은 어떻고 슈퍼 에고의 마음은 어떻고 에고의 마음은 어떻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 분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면 걸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체면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고민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 의식과 무의식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의식은 체면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체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은 편안하게 몸이 이완되면서 어쩌면 깊은 트랜스 상태에 이미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만약에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조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당신의 의식은 졸고 있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깨어서 제 이야기에 보다 더 집중을 잘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24시간 깨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마음을 분할을 해서 A 마음 어떻고 B 마음 어떻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체면 그릴 때도 의자가 지금 저기 여러 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의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체면 의자에 앉히는 거죠. 자,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의자에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의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의자에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의자를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체면 의자에 앉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트랜스에 들어가 버리고요. 의식적인 의자에 앉는 순간 알아서 의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의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키거든요. 혹시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예 하잖아요. 그럼 이쪽 의자로 오시죠. 좋아요. 눈 감고 심호흡 쭉 하고 과거에 행복했던 그 기억에 집중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나게 만들죠. 그럼 이쪽 의자로 이동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기억 떠올려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내면 아이 치유할 때 뭐 어릴 때 뭐 상처받았거나 아팠던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7살짜리 길동이가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길동이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현재에 자 47세의 현재의 나로서 7살짜리 길동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 시켜. 충분히 이야기 다 됐죠? 그럼 의자를 바꿔 앉게 하는 거죠. 7살짜리로 가게 하는 거지. 좋아, 지금부터는 7살짜리 아기가 되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7살짜리와 47살짜리를 분할시키는 거지. 이 분할은 다양하게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빙의 치료를 할 때도 뭐 이거는 같은 원리인데요. 제가 빙의 치료하는 거 보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형님 빙의, 할아버지 빙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좋아요, 형님 나와주세요. 형님 어떻게 들어오셨어? 이게 형님 이야기가 만들었어. 형님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 그럼 내담자한테 저 선생님 형님한테 인사하세요. 형님 몸만에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하면 이야기하세요. 형님한테 이야기하게 만들어. 자, 형님 또 형님한테 이야기하게 하는 거지. 형님 지금 동생이 인사했으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동생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시키는 거지. 또 할아버지와 또 내담자를 이야기시키지. 이게 다 분할하는 거죠. 아마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빙의리 형이 달라지면서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네네. 형님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네.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뱀의 목소리, 네. 그 뭐 남자 빙의 뭐 목소리 달라지잖아요. 네. 그게 다 목소리가 자마다 들어올 때마다 틀려서 나오는 거. 틀려요. 이게 마음을 이렇게 분할하면은 달라지지 이렇게. 그래서 의식 무의식만 분할하는 게 아니라 뭐 빙의리 형도 분할하고요. 뭐 내면 아이도 분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산재하기 봅니다. 산재하기. 아까 누구까지 읽었죠? 가구성 문장 읽었나요? 산재하기 국어 글씨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깊은 트랜스에 트랜스에 들어가는, 자기가 원해서 트랜스에 들어가는, 트랜스에 들어가지, 트랜스에 들어가, 뭐 이렇게 트랜스에 들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네. 트랜스에 들어가라는 단어를 막 그 문장 전체에 막 뿌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산재해놨다, 뿌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낭독할 때 주의할 점은 굵은 글씨에 대한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이 부분은 트랜스 음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네. 뭐 다른 문장은 그냥 대화 톤으로 읽는데 트랜스에 들어가 이거는 좀 굵고 중저음에 큰 목소리 천천히 이렇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유희담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뭐든지 깊은 댄스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적절한 깊이가 좋겠지요.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트랜스에 들어가는 법도 확인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해서 트랜스에 들어가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트랜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겠지만 그것은 당신에게는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뭐뭐뭐시 당신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번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고 싶으나 쉽게 트랜스에 들어가지 못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또 당신은 이미 트랜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신이 트랜스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트랜스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당신은 트랜스 상태를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쉬운 일입니다. 모모씨, 당신은 지금 트랜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조금 있다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굵은 글씨가 계속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의식은 감지를 못할 수 있지만은 잠재 의식은 계속 지금 트랜스에 들어가, 지금 트랜스에 들어가, 지금 트랜스에 들어가 이 말이 잠재 의식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에 들어가, 트랜스에 들어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네. 나도 모르게 트랜스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이게 무의식은 논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네. 무의식은 어떤 음성의 특징, 음, 느낌, 네. 이미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트랜스에 들어가. 지금 트랜스에 들어가. 이 말이 일정한 반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명령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 트랜스에 들어가야 되겠네. 눈 감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물론 잘은 안 되는데 이걸 이제 트랜스 음성과 일반 음성을 구분해서 읽는 걸 훈련해야 돼요. 자, 당신은 뭐든지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적절한 깊이가 좋겠지요. 따라서 자기에 맞는 트랜스에 들어가는 건 그것도 확인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해서 트랜스에 들어가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소리를 좀 구분해 가지고 네. 이 트랜스 음성과 비트랜스 음성의 차이를 무의식 인식할 수 있게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트랜스에 들어가까지 트랜스에 들어가. 그렇죠. 요 지금 여기 함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야 돼. 들어가. 바로 트랜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도 당신은 알겠지만 그것은 당신에게만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시 당신 이제껏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번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쉽게 트랜스에 들어가지 못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트랜스에 들어가를 얼마나 의미 있게 읽어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에릭슨은 이런 걸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구조, 뭐 음성의 특징,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괄호법 나왔네. 괄호법 아까 한번 했었는데 괄호법 인용법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누구인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는 말이 자신의 본심을 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용하는 말도 아까 우리가 트랜스에 들어가 그것처럼 트랜스 음성을 사용해야 돼. 목소리 톤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메시지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요거 우리 약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상사로부터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면 일단 해봐 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손님들이 항상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지난번 미팅 때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녀석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라서 처음 본 여자라도 좋아하는 타입이면 우리 사귀십시다 라고 진지하게 말해요. 난
아프심에서 그런 건 죽어도 못하지만 연설가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케이. 지금 이제 제가 굵은 글씨를 안 해놨는데 맨 위에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면 일단 해봐. 이게 인용문이에요. 회사 상사로부터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면 일단 해봐. 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이 항상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 이런 걸 밑줄을 쳐놔요. 이게 네. 인용문입니다. 지난번 미팅 때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녀석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편이라서 참 여자라도 좋아하는 타입이면 우리 사귀읍시다. 밑줄. 라고 진지하게 말해요. 자, 우리 사귀읍시다 줄 치세요. 난 소심해서 그런 건 죽어도 못하죠. 동기부여 연설가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용문을 줄쳐 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인용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 본심을 전달하는 걸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톤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그래 무의식과 연결된다. 포저 기법도 이제 좀 비슷한데 이 포저는 말을 하는 도중 잠깐 멈추는 거예요. 한 2초에서 3초 정도 멈추는 겁니다. 아니 4초에서 7초 정도 멈춰야 됩니다. 4초, 7초. 좀 더 많이 멈춰야 되네. 4초, 7초. 그럼 멈춰버리면은 우리 무의식이 궁금해 하잖아요. 무의식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막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 포저 다음에 어떤 말을 해. 그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 바로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입 명령을 삽입시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잠깐 말을 멈추고 이제 그 다음에 궁금증이 정복된 상태에서 이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봐봐요. 크게 실수한 거야. 조심해. 조심했더라면 그 정치는 지금 좀 한 잔 해먹는 건데. 이제 문장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죠. 지금 이제 어떤 걸 강하게 심고 있죠. 조심해라는 거, 조심해. 조심해 줄치죠. 조심해. 조심해가 잠입 명령어가 되는 거죠. 이 조심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누군가한테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조심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크게 실수한 거야. 조심해. 조심했더라면 그 정치는 지금 좀 한 잔에 해먹는 건데. 이 말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와, 조심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네, 들죠? 뭔가가 조심해야 되겠다. 네. 암시적으로 볼게. 맞죠? 이렇게 이제 포즈를 하는 포즈. 포즈 기법. 네. 조심해. 포인트. 이제 체면 걸 때도 이게 이제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죠. 지난번에 체면 상담을 받던 분에게 제가 말했어요.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깊은 트랜스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깊은 체면에 걸리더라고요. 이런 잠입 명령이 뭐죠? 깊은 트랜스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번 제가 체면 상담할 때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은 체면에 들어가더라고요. 중간에 쉬어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또 쉬는 거죠. 4초, 5초, 4초에 7초 정도. 병원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체질별 자연 치유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분은 정말 건강해졌죠. 잠입 명령이 뭐예요 지금? 병원에 아니 그 다음에 멈췄잖아요. 병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체질별 자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그분은 정말 건강해졌어요. 자, 중간에 앞에 4초, 뒤에 4초, 중간에 이게 핵심 잠입 명령이라고. 병원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체질별 자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너무 확실하게 배포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믿는 느낌이. 그렇죠. 체질별 병원 안 건강. 가고 체질해서 어. 내가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게 그냥 느낌만으로도 네. 하고 싶어요. 자, 또 정신적인 거 해볼게요. 자, 저번에 우울증, 그다음에 조현병으로 저한테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그럼 병원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절대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그분은 병원 약도 끊고 너무 건강해졌죠. 좀 느낌 어때요? 아까랑 똑같이 병원에 가지 말고 체면을 받으면 NLP 치료를 받으면 이게 다 나을 것 같아요. 우울증. 그렇죠. 포즈 중간 쉬어 4초 쉬고 어떤 말을 하고 4초 쉬고 그다음 말 하니까 중간에 그 말이 그대로 쫙 그냥 잠이 명령으로서 잠자 의식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와닿아요. 더 네. 힘들이니까 더 집중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 포즈가 중요한 거예요. 포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잠재 의식은 빈 공간을 싫어하거든요. 빈 공간이 생기면 궁금해져 버려. 자, 궁금해진다는 이야기 그 다음 말 기다려.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든지 받아들여요, 그냥. 그런 효과가 바로 이제 포즈 기법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인용문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믿음의 조성. 내잠자가 숨을 낼 때만 유도하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들숨 날숨을 보는데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만 이야기하든지 숨을 내쉴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숨을 내쉬는 걸 보면서, 날숨을 보면서 당신은 지금 편안하게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때요? 이게 들숨에 이야기 안 하고 날숨에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는 이제 반대로 들숨에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들숨. 당신 지금 편안하게 숨을 마실 때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때요? 계속 연달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숨에만 이야기하거나 날숨에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리듬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면에 더 빨리 들어갈까요? 네, 더 늦게 들어갈까요? 더 빨리 들어가요. 더 빨리 들어가요. 받아들이는 게 할 때 또 네. 그래서 편안한 이완이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쉴 때는 온몸이 풀어져요. 그리고 숨 쉴 때는 편안하게 그 말에 그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우리 뭐 유이담 선생님은 이미 체면 천재입니다. 체면 천재.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리듬을 조성하라는 거죠. 들숨에만 말하든지 날숨에만 말하든지. 이 도움 되겠죠?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면 걸 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에릭슨 체면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전통 체면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진적 이완 기법에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의식의 초점을 머리 정수리에 두시면서 이마에 힘을 빼고 눈꺼풀에 힘을 뺍니다. 이건 이제 전통 체면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숨에만 또는 날숨에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또 남우현 박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이 프렌드 존이 나왔네요. 마이 프렌드 존. 이건 이제 체면에 저항하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면 상태를 유도할 때에 경계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 나무현 박사님 좋아하니까 한번 쭉 읽어주실까요? 내 친구 존이 내게 체면을 받으면서 자신은 체면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호흡이 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근육이 얼굴에 근육도 풀리고 잠이 오더래요. 그 다음 페이지 읽어줍니다. 예. 이제 당신은 옆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내 친구 존을 상상하기 바랍니다. 존, 이 사람은 빌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 친구 존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존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좋습니다.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좀 자네는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있고 자네의 손이 무릎에 편안하게 놓여있는 상태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손이 위로 가볍게 떠올라가도록 해볼게요. 좋아요. 내 친구 존의 손이 위로 떠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더 위로 올라갑니다. 존의 손이 얼마나 위로 올라가는지를 보여주세요. 천천히. 좋습니다. 난 높이. 당신의 손이 더 위로 올라갈수록 당신의 눈은 감기 시작합니다. 더 높이. 그리고 이제 당신의 손이 계속해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위로 올라감에 따라 당신의 눈이 감깁니다. 이게 이제 그 가상에 존이 앉아 있다고 지금 상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존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존은 없는데 그걸 옆에 이제 내담자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담자 입장이라면 느낌이 어떨까요? 이 내담자한테 체면을 거는 게 아니거든요. 가상의 친구 존한테 체면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없죠. 자,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체면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좀 비판적이고 체면에 저항하는 그런 내담자를 이렇게 이제 가상의 존이라는 친구를 앉혀놓고 체면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체면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체면 상담할 때 혹시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저항하는 분이 있으면은 나의 친구 좋은 기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주의 집중 문장. 자, 바로 지금 여기 다시 이제 이런 말을 중간에 많이 넣어주라는 거죠. 체면 걸 때. 이런 말을 많이 반복해 줌으로써 체면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강구 선생님 한번 쭉 읽어주실까요? 예문. 당신은 이제 체면에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체면에 더욱 그리고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저희 프로그램이 5가지 이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당신은 바로 지금 눈이 감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호흡이 깊어질수록 바로 지금 눈이 서서히 감기면서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듣는 당신은 몸의 이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바로 지금 편안한 몸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내 말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항상 기억될 수 있으며 이제 당신의 무의식에서 당신을 변화시킬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바로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더 이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제 나의 말을 들으면서 눈이 감기고 최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로 지금 다시 이런 말들을 많이 써라 이 말이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뭐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 주면은 체면을 촉진시켜 준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유담 선생님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보면서 볼수록 좋습니다. 몸은 더욱 편안하게 이완되고 서서히 눈이 감리면서 트랜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보다 빨리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보다 강한 자신감으로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자신을 잘 알고 또 믿음으로써 지금보다 네, 어때요? 중간에 좋습니다. 이거는 전통 체면 그대로 이거 많이 쓰시면 좋아요.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의식의 초점을 머리 정수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이마에 힘이 빠지고, 예, 좋습니다. 눈꺼풀 힘이 빠지고, 눈동자에 힘이 빠집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중간에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넣어주면서 유도를 하라는 거죠. 네. 그럼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넣어주면은 체면적인 현상이 빠르게 촉진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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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릭슨 체면에만 쓰는 거 아닙니다. 같이 다 쓰세요. 네. 체면적 반복 기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에릭슨이나 전통 기법 관계없이 또 이거 다 써야 돼요. 이게 편안함을 주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해준다. 그래서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자, 멋진, 뭐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또 뭐 더 깊게 이완됩니다. 뭐 더 아래로 빠져들어갑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요걸 많이 써야만 체면에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약사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당신은 점점 깊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최면에 빠져듭니다. 당신의 몸이 점점 높고, 더 녹아내고,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이 집은 아주 멋진 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격은 낮고 아주 낮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 출석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자, 살짝 웃어주고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편안함을 주는 체면적인 단어를 반복해주면 반복할수록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부사적 체면 단어입니다. 자, 부사적 체면 단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명확하게, 뭐 분명히, 뭐 이게 책에는 좀 빨간 글자로 안 돼 있죠. 네. 이제 화면 보시면 제가 빨간 글자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체면적 부사적 체면 단어예요. 이걸 이제 밑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하게라는 말로 끝나게 하는 겁니다. 뭐 명확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교재 좀 펼쳐주세요. 네. 그거 하고 우리 남우인 박사님이 한번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편안해지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당신의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명백하게 당신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떠날보낼 시간입니다. 확실히 당신은 풍상에 빠지는 것과 밤에 잠드는 법을 압니다. 체면은 그것만큼이나 쉬우며 분명히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조용히 감으면 당신의 세계에 부드럽게 빠져들면서 당신은 트랜스 상태에 깊게 빠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트랜스 상태로 들어갑니다. 운 좋게 잘 넘긴 듯하다. 다행히도 이 개념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행복하게도 당신은 그것을 이미 터득해 왔습니다. 네,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오전 수업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네. 체면적 질문과 트랜스 유도성 탐색.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시간선 치료에서도 시간선 치료 저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네. 오케이. 시간선 치료에서도 이게 TDS 트랜스 유도성 탐색 질문을 통해서 시간선 치료를 했다는 거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거 아주 유용하니까요. 그래서 체면적 질문이 뭐냐면은 이 청자라이가 특정한 방향으로 의식이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질문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뭐 토론에 참고하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오늘 며칠이지 하면은 좀 멍해지겠죠. 그렇죠? 오늘 며칠이지 하면 좀 멍해지죠. 우리 유희담 씨 국민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요? 좀 멍해지죠 지금. 네. 이게 체면적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뜻하지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트랜스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 HQ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트랜스 유도성 탐색은 그와 조금 다른 겁니다. 이제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내면을 탐색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되는데 좀 비슷한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신이 어제 한 행동은 아주 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크게 화나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제 무슨 행동을 했길래 막 좀 헷갈리죠. 네. 자꾸 머리가 돌아가죠. 돌아가죠. 네. 그래서 스스로 트랜스 탐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선 치료에서 우리 이렇게 했죠.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언제였을까요? 그게 태어나기 이전이었을까요? 태어난 이후였을까요? 뭐 좀 멍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을 좁혀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과거의 어떤 기억이 머리 뒤쪽에서 나요? 머리 앞쪽에서 나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과거의 기억이 머리 뒤쪽에서 나요? 머리 앞쪽에서 나요? 좀 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양치질 했죠? 그 기억은 머리 앞에서 나요? 머리 뒤에서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시에 걸리게 되죠. 이런 질문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좀 예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요. 이거 우리 약사 선생님 좀 읽어주실까요? GDS 체면 유도 질문. 깊은 잠에 드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생생하고 놀라운 꿈을 꾸신 적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가장 깊이 최면에 빠져들었을 때 관해 말해 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경험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의 최면 상태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최면에 빠져드는 동안 겪었던 가장 좋은 경험에 관해 말해 줄 수 있나요? 최면에 빠져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상상할 수 있나요? 깊은 최면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흉내내 볼 수 있나요? 몸은 아주 편안하게 이완되었으니 정신은 뚜렷했던 때에 관해 이야기될 수 있나요? 당신의 팔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가락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은 바로 이제 트랜스를 유도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담자랑 상담할 때 이 트랜스 유도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체면을 걸지 않지만 체면에 걸린 상태로 계속 상담을 할 수가 있죠.